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넘어왔습니다. 표와 같이 파견된 외교 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외교 사절인지 말 안 해요. 그리고 어때?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절인지를 알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광해군 때부터 우리가 순조 11년 때까지 약 12차례에 걸쳐서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통신사라는 이름의 일본에 파견한 사절은 이미 조선 세종 때부터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 1609년 광해군 때, 알겠어요? 광해군 9년에 다시 통신사 파견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약 대략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규모의 통신사 일행을 일본에 파견했는데, 대개 이제 그 통신사를 파견하는 그 절차가 어떠냐?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통신사를 좀 파견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왜냐하면 전에 나라에서 새로운 그 쇼군이 권력을 잡았다든지 일본은 어느 지방을 평정해가지고 패권을 쥐었다든지 이러면 그 취임식이나 이런 거 하겠죠. 그럴 때 어때요? 상국인 조선의 왕의 사절이 와야 뽀대가 난다 이겁니다. 알았어요? 폼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요번에 우리 그 장군 취임식 때 조선 사절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이제 통신사 일행이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정사와 부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행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일행들이 일본에 아주 엄청난 문화를 많이 전해줬답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외교 사절로서 노릇뿐만 아니라 문화 사절로서 아주 중요한 구실을 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신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조 40년 여우기를 정사를 해가지고 포로 송환 문제로 통신사가 갔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광해군 때부터만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조선 전기 세종 때부터 통신사를 파견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광해군 9년에 오윤겸 대판 평정 축하, 그리고 윤지한이라는 정사가 갔는데 덕천 강길,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 가강 알죠? 그 도쿠가의 후손들이에요. 덕천 시들이니까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덕천 길종, 덕천 가제 이런 놈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쇼군의 직을 세습했어요. 그때마다 축하 사절로 이렇게 사절 파견을 일본 놈들이 요청해가지고 통신사 일행을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했다. 박영효입니다. 수신사로 가던 박영효가 배 안에서 그렸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수신사와 관련되고, 교린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렇습니다. 교린정책은 뭐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애놈들이고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입힌 애놈들이지만 에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그래서 달래자. 그래서 교린이란 사기를 교자 이웃린이야. 우리가 교린을 영어로 말하면 good neighborhood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걸 번역해서 평화 설린 외교 이런 말을 하는데 알겠죠? 예, 우리가 눈의 가시처럼 꼴보기 싫은 일본 놈들이지만 잘 달래서 큰 전쟁은 막자. 전쟁 한번 치러보니까 그냥 온 국민이 다 죽게 되고 농사도 못 짓고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더라.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잘 달래자. 이웃을 잘 달래서 평화를 유지한 가운데 번영을 깨하자. 이게 바로 뭐야? 조선 초기부터 여진과 왜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펼쳐왔던 그죠? 교린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통신사가 다시 파견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일동기후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것도 1차 수신사로 갔던 김기수가 일본을 돌아보고 와서 쓴 견문록입니다. 수신사. 알겠어요? 조공과 회사 형태의 연행무역을 했다. 이건 뭡니까? 청나라와의 4대 외교 표현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청에 대해서 우리가 조공을 했던 그런 연행무역이고요. 조공무역이라고 하죠. 조공. 중국과요.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정초, 동지 등에 정기적으로 파견됐다. 우리가 이 중국의 조공사를 파견할 때 정월 초하룻 날 하정사, 그죠? 황제의 생일날 성절사, 황후 생일날 천추사, 그리고 동짓날이라고 해서 동지사 원래는 3번 가기로 했는데 동짓날 한 번 더 간 겁니다. 그래서 정기사절 때 이렇게 계속 보냈어요. 뿐만이 아니야. 그냥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아무 때나 쫓아가서 갑자기 급한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주청사. 알았어요? 주청사 왔다가 간 뒤에 또 갑니다. 너네 또 왜 왔니? 그저께 왔다 갔잖니? 예,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동방에 A지국이잖아요. A가 있는데 어떻게 형님 나라한테 가만히 있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야? 사은사, 주청사, 사은사, 동지사 그냥 구실을 붙여서 매번 쫓아다니면서 노리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선진 문화를 배우는 것. 그러나 이런 줏대 있는 행동은 조선 전기 훈구파들의 입장에 그쳤고, 사림들은 무조건 중국을 섬기고 무조건 중국을 따르려고 하는, 일본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기미가 보입니다. 괜찮아. 중국 형이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그러다가 뒤지게 맞았죠. 일본한테. 그래 안 그래?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예, 일본과 외교 관계 사실을 그런 묻는 문제였습니다. 팩트를 묻는 문제였어요.